험난한 방위 산업 강국 가는 길 인도네시아 잠수함, 인도 자주포 수출하지만 방위 산업 강국 여전히 먼 길. 2009년부터 10년간 미무기 수입 4위 1의 국산화율 90% 효율 낮아도 지원 미래 내다보고 미와 요격 미사일 등 개발.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011년 1차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방위 산업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유일의 28년 잠수함 무사고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근 처음으로 310m 자망 기록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으로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2017년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열린 K9 바지라 생산 공장 준공식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해 직접 K9 자주포에 탑승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 넥스1의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의 인도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인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인도를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9 등 명품 무기에도 갈 길 먼 한국. 올해 1월에는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의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3월에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세계 시장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여서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일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와 방위산업 규모가 비슷한 일본은 수년 전부터 미국산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 구입 예산 중 해외 수입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7년 18.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국산 제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국제 공동개발, 면허 생산을 하고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장비 수입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비효율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얻은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요격 미사일 SM-3 블록 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 고도 1,000km로 현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가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미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공동개발. SM-3 기술 개발은 이미 2004년부터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팩3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14년 도입한 팩3 부품의 3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일본의 국방 R&D 예산 1조 2천억 원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2017년 기준 66.3%에 그치는 등 60%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율을 일본처럼 90% 넘게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은 훨씬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체계 기술 경쟁력은 한국의 107에서 109%로 높지만 가격 경쟁력은 92%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첨단 무기 완제품 수입에만 역량을 쏟다 보면 국내 방위 산업은 서서히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같은 국산 명품 무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해 체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방위산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제조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기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무기 구입 4위인데 응용 연구만 진행.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10여 건의 공동 연구 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심 기술이 아닌 응용 연구가 대부분으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한국이 4위입니다. 8위인 일본 수입액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기체계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의지가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제공동개발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국방 R&D 예산의 9%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방적인 미국산 수입국에 머물러야 할까요? 17배 빠른 기막힌 미사일 개발 중 중러 자극한 트럼프 도발. 트럼프,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빨라 자랑 중국, 지난해 10월 DF-17 열병식서 선보여 향후 한반도의 지상형 배치 추진할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19 하와이의 카와이 태평양 미사일 시험장 시설에서 벌어진 공통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발사 모습. 미국 방부는 이 발사체가 극초음속으로 목표 탄착점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방부 대변인은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지금 놀라운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나는 그걸 기막힌 미사일이라고 부른다며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르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대변인인 로버트 카버 공군 중령은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는 기술 연구 및 공학에 있어 최우선 사항이라며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탄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 방부가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려 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이 정도 속도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3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대기권 밖까지 나간 뒤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물수제비처럼 상승, 하강을 반복하거나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는 방식으로 비행한다. 그런데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선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진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음속의 10배인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동풍 DF-17을 선보였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와 킨절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현호 씨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극초음속 공통활공체 시험 발사를 끝낸 수준이다. 2020년대 초중반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이 극초음속에 관련한 원천 기술은 중국, 러시아를 앞선다. 곧 두 나라를 따라잡을 것이라며 미중 러 사이의 극초음속 미사일 우위 싸움이 막 시작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군비 경쟁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지상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국에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한국 배치를 요구할 경우 그 파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